여러분, 조추첨이 끝났습니다. 올림픽 조추첨. 네, 제가 기다렸는데요. 4월 21일 수요일, 조추첨이 끝났고요. 네, 라이브로 5시부터, 비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진행했습니다. 저도 역시 생중계를 직접 한번 봤고요. 일단, 결과부터 말해드릴게요. 자, A조는 개최국인 일본이 A 첫 번째 포트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두 번째 포트는 남아공, 세 번째 멕시코, 네 번째는 프랑스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B조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죠. 자, 뉴질랜드, 대한민국, 온두라스, 루마니아가 B조에 속해 있습니다. 자, 다음 C조, 이집트, 스페인, 아르헨티나, 호주가 속해 있습니다. 자, D조, 브라질, 독일, 코스티부아르, 사우디아라비아가 속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A조부터 D조까지 전부 나왔고요. 자, 도쿄올림픽 남자 축구 예선 같은 경우는 7월 23일 금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 사이에 경기가 열릴 예정이고요. 남자 축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남자 축구만 그런 게 아니라 축구가 통상적으로 이제 좀 기간이 길다 보니까 올림픽 개막 전부터 열리는 경우가 많고요. 이번에도 올림픽 개막 전부터 열릴 텐데요. 옆 나라 또 일본에서 열려가지고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은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일본에 가가지고 경기를 봤겠지만 안타깝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 출입이 안 되고요. 현재 나온 바로는 도쿄 안에 있는 내국인들, 일본인들만 입장할 수 있게 그런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요. 여러 논란이 있긴 하지만 만약 그대로 진행된다면은 일본의 홈 어드밴티지가 상당히 극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남자 축구는 이렇게 나왔고요. 자, 여자 축구입니다. 안타깝게 중국한테 져가지고 제가 전에 리뷰를 했었죠. 도쿄올림픽 최종 예선 여자 축구 리뷰를 했었는데요. 1, 2차전 홈 원정 끝에 연장 끝에 패배하면서 중국한테 티켓을 내주게 되었고요. 자, 먼저 A조 역시 첫 번째 일본이 들어가고요. 그 아래는 캐나다, 영국, 칠레 이렇게 올라갔고요. 다음 B조 중국, 브라질, 잠비아, 네덜란드가 이렇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D조랜다. C조 스웨덴, 미국, 호주, 뉴질랜드가 한 조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여자 축구 안타깝게 우리나라가 떨어지긴 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수준도 상당히 높습니다. 단지 아시아가 이 여자 축구에서 이제 아시아 축구가 상당히 높아요. 뭐 남자 축구 따지자면은 남미 지역 예선처럼 남미 지역 예선이나 뭐 유럽 예선처럼 상당히 빡세거든요. 거기서 안타깝게 연장 끝에 패배한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선수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준 겁니다. 그렇고요. 그나마 좀 아쉬운 게 만약 올라갔다면은 여기 중국 이름 대신에 대한민국 이름이 새겨졌을 텐데요. 조금 아쉽습니다. 그 점은. 자, 뭐 여자 축구는 이 정도로 해놓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남자 축구 대표팀이 올림픽 진출을 확정지었죠. 올림픽 진출을 확정지었고 A조가 아니라 B조군요. B조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조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조 일본입니다. 일본이 속한 조인데요. 일본 입장에서는 물론 이게 포트 4에 호주랑 사우디아라비아가 들어가면서 자동적으로 프랑스 아니면 루마니아가 뽑게 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포트 2에 유럽팀을 안 만나도 돼요. 왜냐면은 포트 4의 유럽팀을 만나기 때문에 포트 2에 있는 스페인, 독일이라는 강팀을 빗겨나갔기 때문에 프랑스만 조심하면은 그나마 좋았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가 잘 뽑혔죠. 예, 제가 설마 했을 때 그 설마한 조에 그 뽑히게 되었고요. 제가 뭐 최고의 조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뭐 언론에서도 상당히 만약 조가 이렇게 나온다면 꿀조가 될 텐데,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예,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먼저 A조. 일본, 남아공, 멕시코, 프랑스. 자, 일단 일본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할 상대, 만약 일본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가장 조심해야 할 상대는 프랑스죠. 제 생각에는, 만약 진출팀이 8강전이기 때문에 1, 2위까지 진출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네, 프랑스가 1위로 올라갈 것 같고요. 프랑스는 뭐 유소년 선수들뿐만 아니라 네, 이제 성인 선수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와일드카드가 만약 규정대로라면은 3장까지 사용이 가능해요. 네, 아무 포지션이나 네, 심지어 골키퍼도 됩니다. 네, 3장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나이가 상관없어요. 단지 그 나라 국적에 있는 선수이기만 하면은 와일드카드가 선발이 되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은 프랑스 입장에서는 뭐 빅리그에서 통하고 있는 선수들 뭐 예를 들자면은 오스만 덴벨레도 생각이 나고 또 누가 있냐 음바페가 나오면 진짜 미쳐버리겠죠. 자, 물론 선수 이제 소속팀이 차출을 허락해줘야 돼요. 네, 물론 전에도 네, 올림픽 차출을 소속팀이 허락을 해줬어야 되는데요. 네, 이번에는 코로나19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5일 이상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국가에서는 차출을 허락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네, 올림픽이 상당히 큰 대회지만 네, 네, 차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만 24세, 제 97년생까지인데요. 원래대로라면은 네, 이제 U23이어야 되는데 네, 작년에 열렸던 올림픽이 1년 미뤄지면서 U24까지 출전이 2위는 아무래도 남아공은 약간 좀 복병이긴 한데요. 남아공을 제외하고 생각한다면은 일본하고 멕시코 중에 한 팀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또 이게 도쿄올림픽이 아니에요. 도쿄올림픽이기도 하고 만약 예정대로 네, 자국민 선수 이제 관중들만 입장을 허용한다면은 일본의 홈 어드밴티지가 극대화가 될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저는 멕시코를 이기고 일본이 2위를 하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순위대로 생각해 보면은 3위를 멕시코, 4위를 남아공이라고 둘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전문가마다 다를 수 있겠죠. 네. 뭐 제가 그렇게 전문가도 아니고. 자, 그리고 B조인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개꿀입니다. 네. 그나마 가장 조심해야 하는 팀이 네, 루마니아인데요. 전력면을 봤을 때는 루마니아인데 사실 루마니아가 아니면은 이 자리에 프랑스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네, 그렇게 되면은 프랑스한테 1위를 내줄 수도 있었는데 네, 다행히 그나마 약한 루마니아가 와가지고 다행이긴 한데요. 그래도 루마니아도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팀이에요. 네, 방심하면 안 되죠. 그리고 좀 제가 눈에 가는 팀이 루마니아보다는 사실은 온두라스인데요. 온두라스가 네, 올림픽 예선에서 이제 미국을 이기고 왔어요. 미국을 이기고 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사실 복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미국 정도로 이기고 왔으면은 올림픽에서도 나름대로 통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리우 올림픽 때였나? 그때도 네, 온두라스를 8강에서 만나가지고 우리나라가 물론 온두라스가 침대 축구를 하긴 했지만 뭐 어쨌든 선제골을 내줘가지고 끌려갔던 건 맞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네, 그때 1대0으로 진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올림픽이란 건 말 그대로 단판 승부이기 때문에 네, 어느 팀한테 져도 사실 이상하지 않거든요. 강팀이면 약팀한테 지거나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되고요. 자, 그래도 냉정하게 전력면을 봤을 때는 저는 우리나라가 1등, 2등을 루마니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등을 온두라스. 뉴질랜드는 네, 진짜 어느 조에 들어가도 네, 동네 무기입니다. 네, 뉴질랜드 선수한테 미안하지만 네, 오세아니아에서 우승한 것만 네, 오세아니아가 말 그대로 호주가 없잖아요. 호주 없는 오세아니아이기 때문에 뉴질랜드가 그냥 독점하죠, 완전히.
자, 다음 C조. C조는 C조가 좀 애매해요. C조, D조가 특히나 C조가 죽음의 조입니다. 제일 불쌍한 팀이 호주인데요. 이 세 팀한테 끼어가지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저는 호주 아니면 이집트가 4위를 할 것 같은데 제가 일단 1등으로 생각한 팀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을 1등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2등을 메시의 고향이죠. 이제 메시의 고향 아르헨티나를 2등으로 생각하고 있고, 자, 그리고 리버풀에 뛰고 있는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있는 이집트를 3위 정도로 예측하고 있고, 호주 입장에서는 좀 미안하지만 저는 4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 상당히 빡세요. 지금 4위로 예측한 호주도 충분히 2위까지 될 수 있는 팀입니다. 그럴 수 있는 팀인데 하필 C조에 뽑혀가지고 C조가 제 생각에는 올림픽 남자 축구 최악의 조입니다. 죽음의 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일 쉬운 조는 B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음 D조. 자, 1위는 지금 또 재밌는 매치인데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리우 올림픽 때 금메달 딴 팀이랑 은메달 딴 팀이 서로 맞붙게 됐어요. 그때는 브라질이 금메달, 독일이 은메달 땄는데요. 두 팀이 우연치고는 같은 조에 애석하게 뽑히게 되었는데요. 물론 이럴 수도 있죠. 2002년 이제 브라질하고 터키처럼 2002년 한일 월드컵 그때 생각나는데 그때도 브라질이랑 터키랑 한 조에 속해가지고 물론 그때 터키가 워낙 잘했던 것도 있는데 두 팀이 한 조에 속해가지고 경기를 한 다음에 다시 엇갈리고 토너먼트를 거쳐가지고 4강전에 또 붙었거든요. 그때는 브라질이 이겼죠. 자, 그랬었는데 그런 것처럼 두 팀이 또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점도 생각할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D조도 상당히 라인업이 셉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좀 확실하게 갈라져 있어요. C조는 누가 1, 2위에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여기는 확실해요. 이 두 팀이 강하고 이 두 팀이 약합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보다는 브라질이 세다고 생각하거든요. 워낙 축구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브라질이 1위, 2위를 독일로 두도록 하겠고요. 문제는 이제 3위 경쟁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랑 코트디부아르인데요. 코트디부아르가 아프리카에서 복병입니다. 복병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 팀도. 그치만 저는 좀 전략면에 앞서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3위로 또 이제 AFC U23 태국 경기에서 그 열렸던 경기도 준우승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만약 1위로 B조를 올라가게 된다면은 A조 이제 2위 팀이랑 붙게 되는데요. A조 2위 팀이 지금 어떻게 되냐? 제 예상대로 하면 일본이랑 8강 첫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일본이어서 문제인 게 아니라 이게 또 일본 홈 어드밴티지잖아요. 물론 한일전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일본 원정 간 거예요. 일본 원정이 얼마나 부담이 클지. 엄청난 그 관중 앞에서 아무리 코로나19를 하더라도 자국 관중을 입장시킨다면은 상당히 엄청난 압박 속에서 우리나라가 1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한테 약간 끌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토너먼트가 어느 팀이 올라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일본이랑 안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붙더라도 4강 넘어가서 붙기를 바라고요. 그런 점을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2위로 올라가면은 안 됩니다. 2위로 올라가면 1위랑 붙어야 되는데 1위로 가장 유력한 후보가 지금 프랑스거든요. 8강 경기부터 프랑스랑 붙는다면은 그거는 진짜 8강이 끝이에요. 그렇게 생각해도 될 만큼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무조건 1위를 해야 돼요.
솔직히 2조에서 2위를 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B조에서 1위를 따야 하고요. 그 다음에 A조를 결과를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멕시코랑 일본이 2위로 가장 유력할 것 같고요. 자, 어느 팀이 올라오든 뭐 일단 끝까지 열심히 뛰어줘야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만약 8강을 이기고 4강까지 가게 된다면은 4강 대진이 D조 1위 팀이랑 C조 2위 팀인데요. 솔직히 C조와 D조는 어느 팀이 네, 올라와가지고 4강이랑 붙든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래서 네, 저는 솔직히 4강부터는 생각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딱 8강까지만 생각하고 목표는 8강을 통과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할 만큼 저는 8강을 통과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도 제가 예상한 조랑 멕시코만 다를 뿐 똑같습니다. 예, 애초에 경우의 수가 많이 좀 없었던 것도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조가 잘 뽑혔어요. 네. 잘 뽑힌 거고요. 어디 보자. 경기장이 여기서 열립니다. 요코하마 국제종합경기장, 네, 사이타마 스타디움, 네, 그리고 도쿄, 미야기, 이바리키현, 삿포로 돔까지 경기가 열릴 예정이고요. 자, 개최국은 일본, 그리고 이게 순위 순서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나무위키에.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가 네, 우승했죠, 대한민국이. 여긴 남아공이 우승했나봐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또 시드 배정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1위였죠. 멕시코에 앞서면서 1위였고, 그러면서 멕시코가 1.4점 차로 시드 2로 밀려났습니다. 원래 일본이 10 몇 점이어가지고, 시드 1이 아니어야 돼요. 근데 개최국이기 때문에 시드 1으로 들어갔고요. 10 몇 점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시드 2에 들어가야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이런 개꿀조에 네, 수혜를 받은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또 일본한테 고마워야겠죠, 우리가. 일본 덕에 이렇게 조편성 잘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조별리그가 아니라 저는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본다면은 약간 좀 안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강팀이 한 팀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 팀이랑 8강에서 안 붙는데요. 문제는 네, 지금 A조가 강팀이 몇 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좀 그렇게 한데 물론 제 생각에는 토너먼트 올라온 이상 전력을 다해야 돼요. 아무리 약팀이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같은 대륙 국가는 서로 같은 조에 편성할 수 없다. 이 규정 때문에 이제 같은 조에 못 들어간 겁니다. 네. 어쩔 수 없이 못 들어간 거고요. 그래 뭐 경우의 수도 나왔는데 뭐 이미 조편성이 다 나왔죠. 조편성이 다 나왔고요. 자, 나무위키가 꺼져버렸네. 그냥 말로 해야겠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여자 축구도 뭐 나왔고 일단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요. 지금 누가 올라갈지 모르는데 김학범 감독님 말로는 이제 누가 올라와도 모른다. 그러니까 나이 상관없이 네 군대 이제 그게 올림픽에서 이제 메달을 따면은 네, 동메달 이상 따면은 이제 군면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군면제가 안 된 선수들 위주로 차출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올림픽이기 때문에 필요한 선수들을 차출하겠다. 그런 입장을 내보인 만큼 네, 어떤 선수라든지 네, 차출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뭐 유럽 쪽 이런 선수들도 그렇고 지금 남미 쪽 선수들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네, 이제 강팀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차출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호재긴 한데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유럽파 있는 선수들을 유럽에 있는 이제 선수를 차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쪽 유럽이나 뭐 남미 강팀들만 손해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손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손해가 차이가 약간 있겠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네, 이제 선수들을 안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네, 강팀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브라질은 네, 1군 선수들이 아니더라도 너무 세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워낙 개인기가 좋죠, 브라질 선수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집트 친선 경기 때 브라질하고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해둔 겁니다, 진짜. 네, 그런 강팀을 상대로. 자, 일단 남은 기간 올림픽에 집중해야 할 것 같고요. 이제 4달 남았습니다, 올림픽이. 네, 현재 나온 바로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이렇게 조추첨까지 한 걸 봐서는 예, 갑자기 이제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돼가지고 전 세계가 또 터지지 않는 이상 예, 웬만하면 될 것 같고요. 억지로 무관중이라도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여기 다시 급하게 찍게 된 이유는 제가 아까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네,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이 일정이에요. 경기 일정이 다 짜졌는데요.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네, 일단 B조 같은 경우는요. 네, 이라바 키알림 가시마 사커 스타디움 현재 가시마 엔틀러스가 홈구장을 쓰고 있는 네, 경기장에서 네, 경기를 치를 예정이고요. 코로나19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안 치르고 네, 한 곳에서 몰아치를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될 예정이고 대한민국은 첫 경기가 뉴질랜드랑 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뭐지 포트 이 위치를 뽑은 이유가 첫 번째 애가 두 번째랑 붙고 세 번째가 네 번째랑 붙는 방식인데 쉽게 설명드리면은 1번이 2번이랑 붙고 두 번째 경기에서 1번이 3번이랑 붙고 1번이 4번이랑 붙어요. 그렇게 붙는 방식인데요. 자, 그래가지고 이 비디오 경기 순서대로 보자면은 첫 경기는 뉴질랜드랑 대한민국, 온두라스랑 루마니아가 붙게 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뉴질랜드는 온두라스랑 붙겠고요. 우리나라는 두 번째 상대가 루마니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경기가 뉴질랜드는 루마니아, 대한민국은 온두라스랑 붙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경기가 뉴질랜드 경기고요. 현재 나와 있는 바로는 7월 22일 5시, 오후 5시 경기로 경기가 시작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경기는 7월 22일 8시 경기인데요. 8시 경기는 이게 루마니아 경기네. 온두라스랑 루마니아가 이게 개막전이고 뉴질랜드랑 대한민국 경기가 B조 개막전이고요. 온두라스나 루마니아 경기가 8시에 바로 이어서 치러질 예정이고 자, 그런 식으로 돼 있네요. 5시 시간표랑 8시 시간표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가지고 뉴질랜드랑 온두라스가 또 이제 3경기를 치르고 우리나라는 첫 경기가 5시 경기였고 두 번째 경기가 8시 경기 7월 25일 8시 경기 루마니아랑 붙게 될 예정이고요. 마지막 경기는 당연히 동시에 치러집니다.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에 한 경기는 루마니아 뉴질랜드 경기는 샤퍼로돔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대한민국이랑 온두라스 경기는요. 요코하마 국제종합경기장에서 마지막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루마니아가 여기서 치르고 경기 시간은 5시 반입니다. 아무래도 유럽 쪽도 의식해서 그런지 5시 반으로 맞춘 것 같아요. 일부러 시간을 좀 일찍 시작한 것 같고요. 보통은 7시나 8시쯤이 이제 그 프라이 타임인데 그렇게 맞춘 것 같고요. B조 일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는 뉴질랜드, 루마니아, 온두라스 순으로 맞붙을 예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는 남아공, 멕시코, 프랑스인데 그나마 다행이에요. 프랑스가 강팀이고 강팀이랑 제일 마지막에 붙는 게 좋습니다. 그 강팀이 이 앞서 두 경기를 많이 이기고 올라오면은 마지막 경기 때는 좀 이제 로테이션을 돌릴 수도 있고 좀 이제 느슨하게 경기를 할 수도 있고 물론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월드컵에서 그렇게 생각했다가 독일이랑
독일이 첫 경기에 져버리고 두 번 경기에 간신히 이겨가지고 1승 1패에서 올라왔죠. 물론 마지막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멋지게 이기면서 다 없던 얘기가 됐지만 네, 그럴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해 놔야겠죠. 자, 이렇게 전부 설명드렸고요. 네, 혹시 추가적으로 자세한 소식이 있다면은 네, 따로 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